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또 그 부인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속인 건진법사 이 전성배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이제 이른바 법사폰, 이분이 이제 법사니까 법사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 전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고가의 목걸이를 수수했다 이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씨는 그걸 또 분실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분실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누군가에게 그걸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목걸이가. 자, 그런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는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양재동 은신처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현금 1억 6,500만 원의 뭉칫돈이 나왔습니다. 뭐 쌀통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그 중에서 5천만 원은 한국은행에서 비닐 포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그 날짜 찍힌 거는 윤 대통령 취임 3일 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김정숙 여사 때도 뭐 관복권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좀 이 돈의 출처를 놓고도 좀 미스터리합니다. 자, 이거 이제 건진법사 게이트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온 거 아닌가 싶고요. 우선 그 목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코바나 컨텐츠 근처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그 전성배 씨가 그거 고문을 맡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코바나 맞아요. 컨텐츠에. 네, 네. 뭐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 돈 관련해서는 두 가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집권에 있는 동안은 쓰지 말라는 의미가 담겼거나 아하. 예. 또 다른 건 뭐냐면 그걸 전달하는 실무자가 예. 진짜 나중을 대비해서 그렇게 줬을 가능성. 아마 그 후자라고 한다면 그 실무자가 아마 사진까지 찍어놨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 보면 뭐 한국은행 뭐 누가 했고 뭐 이게 다 표딱지가 붙여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적하지 않고 정확히 전달했다는 의미인 동시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됐을 때 제보자로 나설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기 대변인. 네. 이거 어떻게 봐요? 저는 사실 5천만 원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골고루 했다는 생각만 듭니다. 예? 골고루 했다는 생각만 드는 게 골고루 했다? 예, 가지가지 했다고요. 김건희 여사가. 누가요? 김건희 여사가.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저야 지금 당장 입증할 수 없지만 어느 사람들이 추정하는 대로 이 정권과의 연계가 당연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제대로 수사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뭐 이종호 평론가님께서 김건희 여사 건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가 이렇게 얘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어제 난 뉴스잖아요. 삼부토건 660억 관련해 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만 빼고 검찰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공천 개입 그 명태균 한참 전에 나왔는데 2월 달부터 일정 조율하고 있다는데 소환 조사 안 하고 있죠.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포함하면 이런 것들도 명백하게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하는데 건진법사 게이트로 번진다. 제가 봤을 때는 정권 넘어가기 전까지는 적당히 이렇게 가십성으로 툭툭 던져서 나오다가 그냥 묻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제 전성배 씨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명함이 다량 발견됐는데 거기 뭐 정계, 관계, 재계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전성배 씨 부인 계좌로도 뭐 6억 5천인가요? 그게 또 돈이 있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전성배 씨가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또 친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중간에 만남 같은 걸 주선하는 어떤 정치 브로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명태균 씨도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다 권력과 연계된 거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권력체로 인식되지 않았더라면 접근했겠습니까? 예. 접근할 이유가 없겠죠.
건진법사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을 테고요. 여기서 이제 박앵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관련된 거 김건희 여사랑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여부는 가려져야 되겠죠. 근데 예. 방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지금 건진법사의 수사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수사든 성역이 없다는 겁니다. 예, 성역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는 이게 시기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 수사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어느 시기든 해야 됩니다. 명명백백하게. 또 이 수사도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다 수사해야 돼요. 다 수사하고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상황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설사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저는 수사 재판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메시지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 왜? 저는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야 다 명명백백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떳떳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근데 매우 사기꾼들이 정치와 결합하는 꼴이라니 이런 네. 비판적 의견 주셨고요. 윤 대통령도 이제 파면됐으니까 윤 부부 자택 압수수사해라. 검찰 성역 없이 파헤쳐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근데 정치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주변에 특히 대선 때 되면 대선 후보 쪽에 이른바 도사라는 분들이 예. 많이 이제 뭐 붙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제 장사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근데 도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요? 그냥 자칭 도사들입니다. 가서 다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보기에는 당신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 아하. 자기 시킨 대로만 하면 예. 된다. 이렇게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근데 정치권에 도는 그들과 관련해서 정치권에 도는 얘기는 뭐냐면 잘 되면 최소 300억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예언한 게 맞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대통령 만드는 데 성공했고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다. 이게 확인만 되면 이른바 이제 그 시장에서는 최소 300억 이상은 챙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좀 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쪽에서 약간 흘러나온 얘기가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소환 이번에 할 겁니다. 예, 하고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도사의 조건이 뭐냐? 제가 아까 이종현 평론가 물어봤는데 우리 시청자 중에 댓글 주셨어요. 우선 말빨이지. 그러네요. 명태균 씨도 말씀을 참 잘하시던데 이거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속보로 뜬 게 이제 도이치모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 고검에서 이제 재기수사 명령이 나왔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아마 이제 수사가 아마 이제 진짜 목전에 닿았다. 근데 이거 한 가지 혐의로만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제가 봤을 때 뭐 어떤 그 주간지에서는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아주 올렸던데 네. 그거 다 파헤치면 글쎄요 수사 몇 년 할 것 같은데 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5천만 원 이거 관본권은 제 개인적으로 진짜 그냥 내피셜은 아마 용산에서 나온 거 대통령실에서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저도 얼마 전에 관본권을 어떻게 이걸 그냥 조금 이 관본권이 꼬리가 달려 있는 현금, 꼬리표가 달려 있는 현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비자금화하고자 하는 그런 저도 개인적인 문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냐 이런 얘기까지도 받았는데 그렇다고 저는 왜 그럴까 현금인데 근데 이거 보니까 관본권이 꼬리표가 달려 있다 보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인데도 다시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활비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 과연 이 뭉치만 있었을까? 쓰고 남은 뭉치가 아닐까? 왜냐면 아까 전달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는 주고 그러면 이거 간 사람과 전달한 사람과 받은 사람 이거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배달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나 지금 날짜가 5월 13일이에요. 2022년도 5월 13일.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취임한 이후에 3일 뒤에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특활비라고 한다면 기관에 나온 건데 그걸 어떤 기관에서 그 시간에 갖다 줘요. 오히려 그러면 이건 뭐 이 건진법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뭐 그 윤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 뭔가 뭐 고마워서 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실에 있던 거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특활비라고 하니까 말이 되긴 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뭐 댓글에 국정원 사람들은 다 안답니다. 관본권 출처 이런 것도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도 특활비로 의상도 있었지. 그때도 관본권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